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산 무기체계의 수출 규모가 오는 2020년 상반기 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K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산 빅3 기업 중 한 곳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카이는 지난 11월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기업 노튼과 훈련기 획득 사업에 FA50 기종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면서 T-50 계열 훈련기 및 전투기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50 골든 이글은 미국 로키드 마틴과 한국의 카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내 개발 초음속 고등 훈련기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필리핀 등 4개국에 72대가 수출되었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에 작년 7월 각각 6대와 2대를 재구매할 정도로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20조 원 규모의 미 공군 차기 고등 훈련기 사업에서 미국 보인사에 밀려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 이로 인해 국산 고등 훈련기 T-50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10일 미국 공군 전투사령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하면서 다시 T-50의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발표에서 고등전술 훈련기 획득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부 요청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이는 보잉의 T-7A가 확정된 TX 프로그램과 별개로 고등전술 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인데요. 즉 고등훈련기를 넘어선 고등전술훈련기 사업과 공군용 가상적기를 합친 사업으로 무려 도입 수량 400대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수주 규모만 10조 원이 넘죠. 한국의 카이와 T-50을 공동 개발한 로키드 마틴은 바로 참가 의사를 밝혔지만 어떤 기체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12월 14일 결국 T-50 파생형 TF-50으로 ATT 사업 참여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대변인은 군용기 개발과 생산, 업그레이드 그리고 반응 속도를 더욱 높이는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개방형 아키텍처를 통해 T-50은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다며 미 공군의 사업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TX 프로그램에서 보잉의 T-7A 레드워크가 선정되었는데 미국은 왜 굳이 신규 조종사 양성체계 개혁 사업에서 이걸 안 쓰고 ATT 사업을 추가 발주하나 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냥 여기서도 T-7A 파생형을 선택해서 수량을 늘리는 것이 정비성이나 규모의 경제 및 비용 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이죠.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미국 공군 전투사령관 마크 켈리의 의미심장한 발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크 켈리는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보잉의 T-7A가 우리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떼었으나 하지만 단순 비행 훈련과 전투 훈련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즉 기체의 크기, 무게, 전력 요구 사항을 분명히 할 것인데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공급업체에 기회가 열려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실 미국 공군 고위층의 보잉 T-7A에 대한 태도가 급변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잉 T-7A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인데요. 최근 T-7A 고등훈련기의 양산 시점이 2020년 3분기에서 2023년 4분기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납기 지연 영향도 있었으나 항공기 시험 비행 중 고바등각에서 윙락 현상이 발견된 것이 일정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는데요. 윙락은 고바등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롤 특성으로 종방향 기체 쪽을 중심으로 스스로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윙드랍과 함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날개 실속 현상인 AWS 현상 중 하나이죠. AWS는 전투기 양쪽 날개의 비대칭적으로 유동방리가 일어나 제어 불가능한 횡방향 움직임을 야기하여 전투기의 조종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전투기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AWS 현상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인 풍동시험, 비행시험 등을 필요로 하며 날개 및 동체의 형상을 바꾸거나 기체의 구조 강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막대한 비용 손실과 일정 지연을 야기시키는데요. 애초에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T-50을 제치고 수주를 따낸 보잉이라 더욱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죠. 보잉은 4개월 만에 T-7A의 윙락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지만 미국 공군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굳이 추가 사업을 발주하며 경쟁 입찰을 했다는 것은 보잉사가 윙락 문제를 불과 4개월 만에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데서 완벽한 재설계가 아닌 그저 소프트웨어 성능 제한을 걸고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거기에 미 공군 측은 ATT 사업에서 TX 사업과는 차별화된 요구 사항을 공개하였는데 아직 비행 안전성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T-7A의 사업 전반을 맡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반면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현존하는 기체는 카이의 T-50밖에 없어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APT 사업은 미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임관 전에 비행조종 훈련을 중점으로 하는 기본 훈련기이며 이번에 ATT는 임관 이후 전술 항공기 주특기 과정에서 전술 입문 과정을 중점으로 하는 전투 조종 훈련기 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T에 비해 ATT가 더 높은 임무 장비 탑재를 요구하는 것이죠.
미 공군에 의하면 해당 기체가 갖춰야 할 성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마 0.9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할 것. 두 번째, 전환 유연성, 즉 이 기체를 사용하여 훈련받은 파일럿들이 쉽게 타기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토록 전환 가능한 기술, 시스템 관리 기술, 그리고 의사결정 기술을 갖춘 훈련 환경을 내장하고 있음으로써 현재 및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 세 번째, 첨단 디스플레이, 즉 대형의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각 주익에 하나의 하드포인트를 설치하여 미 공군의 표준기동 계측용 포드 또는 공군 전투 훈련용 모의 미사일을 최소한 하나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할 것. 네 번째, 높은 수준의 진입, 7.5 이상의 순간 진입mit과 6 이상의 지속 진입밋 성능을 가질 것. 네 번째, 고고도 운용, 즉 최소 45,000피트의 고도에서 운용 가능해야 할 것. 다섯 번째, 자동 조정 장치, 즉 기존 미 공군 전투기의 포타스 작동을 구현할 수 있는 유니버셜 스틱과 스로틀 커넥션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첨단 전자정비를 갖추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시스템, 하드포인트에 탑재될 장치의 전원 공급이 충분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전원 공급 장치, IRST, 잠재적인 공중구비 장치 설치 잠재성, 자동 지상 충돌 방지 장치, 시뮬레이션 훈련을 위한 설비 등입니다. 이미 개발됐거나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고등 훈련기 가운데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종은 T-50A뿐입니다. 이에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이번 ATT 사업에서 기존 T-50A를 조금만 손본다면 지난 패배를 설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공군의 대량 납품이 성사될 경우 기체 성능에 대한 보증이 확실시되어 서방 진영 국가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게 되겠죠. 반면 이러한 요구 조건에 보잉사는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미군이 요구한 추가 성능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서 보잉사와 BA사가 생산하여 공군과 해군에 납품한 기존 T-45 고스호크 고등훈련기를 추가로 더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훈련기로는 F-35A 지상전개 스텔스기, F-35B 강습상륙 작전 지원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 그리고 해군에 납품한 F-35C 함재기용 스텔스기 조종사들의 전투기 적응 비행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이미 반대하였습니다. 반면 T-50은 동급 최강의 고등훈련기로 현종 고등훈련기 중 가장 빠른 마하 1.5의 속도를 낼 수 있고 기체 중량은 6.47톤으로 F-16의 77% 수준으로 가벼우며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생산한 F-404G101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FA-18에도 사용되는데요. 여기에 최신식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F-35나 F-22 등 최신의 전투기의 훈련기로도 완벽하게 부합되는 성능을 갖고 있죠. 또한 안전성도 뛰어나 비행평가 시험에서 14년간 5,000회 무사고 비행시험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훈련기이면서 뛰어난 경공격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수주에 딱 들어맞는 것이죠. 미 공군 훈련기로 T-50 딱 좋아. T-50을 직접 탑승한 해외군 장성들은 세계 최고의 훈련기라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터 라덱스에 참관한 스페인 프리에토 소장은 T-50의 주행을 마치고 쉽고 재미있고 놀라웠다며 T-50은 현존하는 훈련기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내가 훈련기 도입을 결정짓는 담당자라면 분명히 구매를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이스라엘 벤 에프라임 준장은 한국이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며 차세대 훈련기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첫 비행에 성공한 T-50은 항공산업 후발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 개발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우수한 초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오바스러운 성능이 단점으로 지목되던 지난 TX 사업과 달리 이번 10조 원 이상의 ATT 사업을 계기로 다시 한번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소형 항공기 개발 기술만 겨우 갖췄을 뿐 전투기 개발 여건은 불모지에 가까웠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T-50 개발을 토대로 이제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해 해외 외신으로부터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20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창란님은 과연 아셨을까요? 대한민국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명품 전투기를 개발하고 그 전투기에 자국의 조종사를 탑승하고 있는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될 것이란 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적당한 국뽕은 정신 건강에 이롭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